네, 빌라란떼입니다. 빌라란떼는 로마 북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100km가량 떨어진 비테르보주 바냐이아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저는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잘 알고는 있었죠. 예, 파르테르라고 부르는 정교한 사각형 화단이 잘 정비되어 있는 멋진 정원, 막 그런 정도로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영상 제작을 준비하던 차에 정말 우연히 제가 즐겨 보던 KBS 1TV의 여행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정원이 소개되는 것을 정말 우연히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원이 그간 제가 알지 못했던 은유와 상징, 즉 어마어마한 알레고리가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 방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지만은 이 정원을 소개했던 방송 작가와 PD분들이 정말 자료 수집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영상에서 방영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저의 그 상상력을 좀 더 보태서 이 정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영상을 보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 그림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정원은 16세기 중엽이던 1566년 추기경 장 프란체스코 감바라라는 사람이 당시의 당대 유명 건축가 겸 조경가이기도 했던 비그놀라에게 맡겨서 만든 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런저런 디테일들이 추가되면서 계속 정원이 잘 관리되어 왔는데, 2차 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인 1944년에 연합군의 폭격을 받아서 정원의 일부가 크게 손상되었답니다. 그랬다가 1990년대 말에 와서야 원형대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의 정원 모습입니다. 왼쪽 당시 그림과 비교해 보면 원형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원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세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정확한 좌우대칭 구조를 하고 있고, 건물마저도 정확한 좌우대칭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원의 출발은 숲과 이어진 안쪽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저곳에서 물길이 시작되는 동굴과 샘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물줄기는 땅 속으로 흘러들어서 그 앞쪽에 돌고래 형상의 분수에서 잠시 솟구쳐 올랐다가 경사길을 따라서 캐스케이드라고 불리는 소위 소폭포를 형성하면서 흘러갑니다. 이 물줄기가 아래쪽 거인 분수에서 폭포를 이루면서 떨어지더니 거물이 다시 긴 수로를 따라 흘러갔다가 촛불 분수 또는 빛의 분수라고도 부르는 캔들 분수에서 솟구쳤다가 다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이었고, 이 정원의 중심인 승리의 분수에 이르러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물줄기의 흐름이 정원의 감상 포인트이자 핵심이고, 이러한 공간 구조가 아주 작은 샘에서 물이 솟아서 힘차게 계류로 흘러내려 들판을 적시고 바다로 들어간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도 충분하겠지만, 당시 르네상스 지식인들은 단순히 그런 의미만으로 이 정원을 바라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해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곳이 이 정원의 출발이자 이 정원에서 가장 깊숙한 곳, 아주 거하고 원시적인 느낌을 가진 인공동굴, 즉 그로토죠. 이런 원시적인 형태의 천연동굴은 르네상스 지식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야망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 바로 그 자체인 거죠. 이런 야망과 무질서는 인간을 위협하는 공포, 두려움이자 그냥 둬서는 안 될 악마적 이미지가 투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르네상스의 그 인간의 이성과 의지로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작동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재정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르네상스 당시 지식인의 사명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트에서 형성된 물줄기는 땅속으로 잠시 스며들었다가 이 돌고래 분수로 들어와서 솟구쳐 오릅니다. 이 돌고래는 지금도 지혜의 상징 또는 지식의 상징, 행운을 의미하는 그런 조형물이죠. 그래서 야만의 세계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깜깜한 땅속을 흐르다가 돌고래 분수를 만나 솟구친다는 이런 의미는 밝은 문명의 세계로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다시 그 물줄기는 가재 형상의 조형물이 토해내는 수로를 따라 흘러듭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가재일까요? 가재를 이태리 말로 감베로라고 하는데 이 정원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추기경 장 프랑체스코 감바라 아닙니까? 감바라는 감베로하고 거의 단어도 비슷하고 발음도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가재를 뜻하는 감베로는 감벌라이아 가문의 추기경, 감벌라의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줄기가 가재 다리 형상의 소폭포, 캐스케이드라고 부르죠. 캐스케이드를 따라서 힘차게 흘러내려갑니다. 그 물줄기가 다다른 곳은 거인의 분수가 나타납니다. 네, 거인의 분수죠. 지혜의 상징 돌고래로부터 가재로 상징되는 감바라 추기경의 보호를 받으면서 힘차게 흘러내린 물줄기가 이 두 거인 사이로 흘러내리는데 이 거인은 왼쪽이 피렌체의 젖줄인 아르노 강을 상징하고 오른쪽이 로마의 젖줄인 테베르 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로트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가재 형상의 계류를 힘차게 흘러내려와 큰 강을 이룬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아르노강, 아르노강으로 대표되는 피렌체의 그 메디치 가문 그리고 테베르강으로 상징되는 로마 교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 두 엄청난 가문과 권력을 그 중간에서 이어주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감브라이아 가문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은 아마도 이 당시에 감브라이아 가문이 메디치 가문과 사돈간이었다는 것을 검색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사돈간이라는 게 분명하고 또 메디치 가문과 로마 교황의 관계도 검색을 해보면 물론 이 로마 교황으로 메디치 가문에서 세 사람이나 배출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때로는 로마 교황청과 이 메디치 가문이 협력적 관계이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갈등을 빚는 적대 관계에 서기도 했다는 거. 그런 사실로 볼 때 이 무렵 그러한 갈등을 중재하고 화합을 유지하는 데 이 감바라라고 하는 교황의 신임을 받는 추기경
하면서 메디치 가문과는 또 사돈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냈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거인분수 앞쪽에는 기다란 수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수로는 사실 추기경의 만찬장으로 사용됐던 야외 식탁입니다. 더운 여름날 이 수로 주변에 의자를 내놓고 둘러앉아서 수로에 담가놓은 신선한 야채 또는 와인, 우리 같으면은 우물에 수박을 담가놓다가 꺼내가지고 수박 화채를 만들어 먹듯이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메디치 가문과 교황으로 상징되는 두 거인을 감바라 가문이 화합을 시켰으니 파티를 열만도 하지 않았나, 이런 자만심도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긴 수로 끝에는 촛불, 캔들이라고 부르는 촛불 분수 또는 빛의 분수라고 불리는 촛대 형상의 분수대가 있는데, 이 촛대는 고대 로마의 램프를 모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램프 형상의 분수 노즐에서 가늘고 긴 물줄기가 솟아오르는데, 이 작은 분수들이 햇빛을 받으면 마치 램프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촛불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고 환한 세상을 비춰주는 상징이니까 야망과 무지를 깨우치는 르네상스적 신지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렇게 흘러내린 물줄기는 다시 장식적 기교가 돋보이는 사각화단, 이 파르테르라고 부르죠. 이 파르테르는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구도와 질서를 갖춘 하나의 작은 우주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회양목을 심어서 가지런히 이렇게 정교하고 화려하기 그지없는 기하학적 패턴을 구상한 완벽한 세상으로 둘러싸인 그 중심에 네모난 연못과 둥근 섬이 있습니다. 연못에는 또 직교하는 크로스하는 십자가 형상의 다리를 건너서 둥근 섬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파르테르 형식은 프랑스로 전해져서 프랑스 평면기하학 정원에서 호사롭기 그지없는 형태로 더욱더 발전해서 그거를 프랑스 정원에서는 자수하단, 마치 땅 위에 술을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자수하단이라고 부르게 그렇게도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둥근 섬에는 4명의 용사가 별을 떠받들고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는 별의 형상은 이 가문의 바로 상징 문양이고, 이 분수를 이름해서 승리의 분수다라고 부릅니다. 또 이 둥근 섬에 여기서부터 사방으로 배가 출항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를 두고서 이 정원에 담긴 상징과 은유를 캐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리적 이상으로 무장한 인간이 동굴로 상징되는 무지와 편견의 어둠을 물리치고 르네상스적인 신지식과 합리적인 질서로서 야만 상태를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해서 배를 타고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앙연못과 승리분수의 주변 모습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현란한 모습입니다. 화려한 무늬가 정교하게 그지없는 파르테르 일부이죠. 이처럼 인간의 이성과 의지로서 무질서한 자연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바로 그것이 당시 르네상스 지식인들의 그 기본적인 바탕이었던 거죠.
저는 물론 서양인들의 이런 생각을 결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인류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을지 몰라도 그 결과 오늘날 환경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근원이 이런 사고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이런 얘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만 우리나라라면 이런 형태의 정원이 가능할까 의문을 가집니다. 그건 물론 우리 정서와도 이런 패턴이 잘 맞지 않지만은 그보다는 우리처럼 여름에 이렇게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에서는 도저히 뭐 잡초를 감당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정원을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유럽, 그 중에서도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온화한 기후 탓에 이런 형태의 정원이 그나마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드론으로 찍은 빌라란테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겨울에 찍힌 영상이라서 그런지 뭐 썩 그렇게 볼품은 없지만은 정원의 전체 구조를 한번 조망하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밋밋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정원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정원은 이렇게 휘감고 들어온 이 물줄기가 정원을 벗어나서 마을 한가운데로 이어집니다. 이 작은 마을의 중심에는 조그만 광장이 하나 있고 그 가운데는 우물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우물에 의존해서 매일매일 살아가죠. 근데 이 물의 근원이 바로 빌라란테를 휘감고 돌아오는 물줄기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건 결국 감바라 추기경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 인간의 이성과 르네상스적인 신지식, 그리고 교회의 자비가 힘이 되고 또 여기에 감바라 자신의 노력은 결국 무지몽매한 야만이 지배하던 이 세상을 더욱 밝고 이상적으로 만들 것이고 일반 신도들은 이를 통해서 더 밝은 세상으로 인도될 것이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당시 르네상스적 지식과 인간 이성이 세상을 밝게 할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투영된 정원이 바로 이 빌라란테인데, 그런데 정반대로 그렇게 보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정원에 담은 것으로 해석되는 또 다른 정원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